영화로 세상을 봅니다. 대한민국 넘버원 영화 팟캐스트 김프로쇼 지금 시작합니다. 정재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배 감독님 나오셨고요. 네. 오늘 해드리는 영화가 다양성 영화로는 마지막인 것 같은데. 네. 다음 주에는 저희가 추석을 맞아서 개봉하는 다른 큰 작품들을 이제 연이어서 계속 해드릴 거기 때문에. 한국 영화 특집. 그렇죠. 되겠죠. 그 중에서 정재 평론가님하고는 명당. 네. 네, 명당을 제가 해드릴 거고요. 조그만한 작품은 이제 충격 공포. 요게 이제 마지막인데. 네. 시즌2가 생각보다 이제 합류하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종료를 하는 바람에. 네. 네. 충격과 공포. 공포는 뭐지? 그래요. 네. 아무튼, 어떠셨습니까? 짧은 시간이었지만 시즌2를 저희와 같이 하시는 동안. 예, 저한테는 색다른 경험이었고요. 늘 뭐 글의 형태나 관객분들 만나더라도 이제 극장에서 주로 뵀었는데 영화제나 극장에서 뵐 일이 있었는데 팟캐스트라는 것이 굉장히 좀 색다르고 저로서도 좀 도전이었고요. 네. 즐겁게 하려고 했는데 저한테 뭐 여러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청취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뭐 기회로 또 뵐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예. 네. 마지막 시간인 것처럼 다음 시간이 있다는 거. 명당이 있다는 것을. 명당이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오늘 충격과 공포는 사실 이번 주에 개봉한 건 아니고 개봉한 지가 조금 됐는데 그래서 극장에서 보시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짜잘짜잘한 작품, 이 추석 연휴 앞두고 그렇게 눈에 띄는 작품들이 없어가지고 로브 라이너 감독의 작품을 좀 지났지만 해드리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저희가 골랐고요. 일단 김프로의 줄거리 소개로 영화 시작하겠습니다. Simply stated, there is no doubt that Saddam Hussein now ha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2001년 9.11 이후 미국 부시 정부 강경파는 전쟁을 위한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가 발견됐다는 얘기부터 사담 후세인이 빈라덴과 한편이라는 소식까지 미국 주요 언론들은 연일 이런 종류의 뉴스들을 쏟아내고 이라크 침공이 점점 기정사실화돼가죠. 하지만 나이트리더 기자들은 정부의 이런 일방적인 주장에 의문을 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고군분투하죠. 저널리즘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영화 충격과 공포입니다. 네. 한 줄 평을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배 감독님 한 줄 평. 저부터 할까요? 네. 이 제목을 약간 패러디 하려고요. 네. 당혹과 지루. 당혹과 지루. 야, 센데. 정평님은요? 영화 속 뉴스 화면이 가장 큰 충격과 공포. 영화 속 뉴스 화면이 가장 큰 충격과 공포. 네. 저는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아. 제가 고민을 좀 했어요. 어떤? 목 좋은 곳의 연식당. 레시피가 레시피가 별로다. 그러네. 이 요리를 못해. 그러게. 그게 더 센 말인 것 같은데. 이 정도 목에 열었으면. 그렇죠. 음식만 좀 하면. 그러니까요. 예, 빵빵. 근데 레시피가 조금. 진짜. 정말. 안타깝다. 좋은데 열었는데. 예. 그래서 여기 조금 그랬고. 네. 기본 정보를 좀 훑어드리면, 충격과 공포, 샥 앤 어. 네. 요게 이라크전, 2003년에 있었던 이라크전의 작전명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2003년에 뭐 하셨어요? 전 대학에 다니고 있었죠. 예. 대학 다니면서 막 그 CNN에서 이거 하고 했었잖아요. 예. 그때 이렇게 관심 있게 좀 보셨나요? 저도 그 이라크 파병 반대 집회 가고 해서 그래요? 그 영화 속에 보면 한국의 나오죠. 네, 집회 장면이 맞죠. 잠깐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럼 그때 뉴스를 관심 있게 보셨겠네요. 네, 그랬죠. 예. 배 감독은 뭐 하고 있었어요? 학교 다니고 있었죠. 그래요? 대학교. 네.
그러면 그 시기에 나랑 같이 다녔네, 학교를. 그렇죠. 오. 학교는 뭐 같은 시기에 다닐 수 있죠. 아니, 제가 군대를 늦게 갔거든요. 아, 군대를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네. 군대를 갔다가 예. 돌아와서 2003년 한 학기를 하고 제가 이제 졸업을 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시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군대에 있으면서 뭐 신문 챙겨보고 이런 거 잘 안 하고 네. 나 뭐 하고 살아야 되지? 막 이런 생각하다가 원래 하고 싶었던 거를 접고 네. 아무것도 이제 없는 상태로 네. 어떻게 하지? 그 2003년을 학기를 시작했는데 연애를 시작했어. 그해. 그래서 나 무슨 생각만 나냐면 뉴스도 안 봤어. 뭐 뉴스도 안 보고 뭐 신문도 아무것도 안 보고 네. 그냥 아니 군바리가 이제 나와가지고 네. 연애를 시작했는데 야, 정신 뭐 얼마나 없지. 좋겠어. 그럼요. 마지막 학기인데 네. 그래서 제가 구내 식당을 지나가다가 구내 식당 TV에 나오고 있는 이라크 침공 화면 네. 반짝반짝반짝하게 막 나오는 그 화면을 언뜻 보고 뭐야? 골프전 비슷한 것도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지나갔던 거 말고는 2003년 이라크전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던 네. 사실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죠. 골프전과 이라크전을. 근데 저는 그게 기억나요. 충격과 공포라는 단어가 그때부터 관용어구처럼 쓰였어. 그럼요. 많이 쓰였죠, 유행어로. 그렇죠. 막 비꼬는 걸로도 쓰이고. 맞아요. 근데 그때 제가 뉴스 청정구역에 살았기 때문에 진짜로. 뉴스 청정구역. 네. 이 샤케너가 그때 네. 그건지도 이번에 찾아보고 알았고 네. 관심 별로 없었던 거지. 그렇군요. 네. 2003년은 정말 후시절이셨군요. 연애의 끝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냥 가슴 아프게 남았던. 네. 네. 그렇군요. 공은 많이 들었는데. 네. 아무튼 그래서 네. 저는 요런 배경을 굳이 안 찾아보고 가서 이제 보고 영화를 보고 나와서 이제 봤는데 그때 생각하면 좀 창피하더라고요. 야, 내 정말 뉴스도 안 보고 신문도 안 보고 뭐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뭐 하고 살지 그냥 모르겠다 이러고 이제 살 때여가지고 멍 때리고 살 때라. 그래도 뭐 연애 끝은 안 좋았지만 그 과정이 있었으니까. 네, 91분 12세 관람가고요. 9월 6일 날 개봉을 했습니다. 연출은 로브 라이너. 네. 네, 지난주에 저희가 설명해드렸던 어퓨그맨 감독님. 네, 감독을 했었고요. 출연은 우디 헤럴슨, 밀라 요보비치가 굴르면서 좀 주먹질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게요. 침대에서만 계속 나오시죠. 네. 토미 리 존스, 제임스 마스던, 제시카 비엘 뭐 이런 분들이 나오고요. 배급을 박수 엔터테인먼트라는 곳에서 이제 했는데 스크린을 개봉하면서 79개, 79개 잡았고 일주일 지나면서 관이 8개로 떨어져서 이거 뭐 극장에서 보시기는 사실상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뭐 누적 관객도 뭐 5,000명이 안 되는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거든요. 개봉한 영화들이 뭐 있지 하다가 좀 놀랐거든요. 로브 라이너 감독인데 막 출연진이 엄청 빵빵한 거예요. 빵빵하죠. 야, 제목도 충격공포? 충격공포? 엄청난 게 나왔는데 우리만 모르고 있었나? 이랬는데 네, 그랬습니다. 네, 많이 알려지지는 않고 네. 그냥 조용히 묻혀가지고 지금 지나가는 느낌인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감독님 소개를 한번 해야 될 텐데 이거 뭐 네. 전작이 필모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대단한 분이거든요. 네. 네. 알만한 영화들 제목만 그냥 제가 말씀드려도 하실 거예요. 47년생 뉴욕 출신. 아버지도 유명한 영화 감독이었고 칼 라이너. 롬 라이너 감독이 처음 커리어를 시작한 건 연기였습니다. 67년 빅마우스 조연. 그래서 이 영화에도 나와요. 본인이 연기를 조금 연기 욕심 있어요. 야, 욕심 있어 보면. 배 감독도 연기 욕심 있는데. 네. 야, 근데 역시 나이 먹고 이렇게 약간 부심이 있는 거 알겠어. 약간 수염도 분장하고 하니까 약간 편집장 같다. 기성 배우 못지않은 연기를 보여주시는데. 아무튼 알만한 영화는 86년도에 스탠바이미라고 스티븐 킹 소설 원작이거든요. 네. 스탠바이미를 찍었고 그리고 나중에 90년도에 미저리라고 미저리. 이거 감독을 또 하셨어요. 이것도 스티븐 킹 원작이거든요. 1990년 미저리는 제가 처음으로 아카데미 시상식 TV로 봤던 해에 제가 이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우주연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주인공. 그때 그쵸. 여우주연상 후보로 막 나와가지고 자기 장면 이렇게 나오고 있을 때 조그만 화면으로 이제
여배우들이 그걸 보고 있는 장면이 이렇게 같이 화면 분할로 나오잖아요. 그때 제가 이거 시상식을 태어나서 처음 본 건데 그때 이거 뭐 상 주는 거래. 뭐 이렇게 배우들이라 그때는 배우가 뭔지 명확하게 잘 모를 때인데에도 불구하고 개념상 배우가 연기를 하는 거구나. 영화는 상을 주는 거구나. 제일 잘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구나. 이걸 막 대충 듣고 그래서 한 명씩 막 이렇게 호명되면 자료화면 나오고 할 때 저는 저 아줌마가 받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요? 근데 근거는 되게 미약해. 자기 장면이 나오니까 그때 생각이 나는 것처럼 대사를 똑같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얼굴이 싹 바뀌더라고. 저 화면에 그 얼굴로. 그러니까 제 느낌에. 볼 때, 저 아줌마 뭔가 이상하다. 했는데 받았어. 하여튼 그런 기억이 있고. 로브 라이너 감독은 그때 뭐 하시는지 잘 모르겠고. 아무튼 미저리의 감독이시다. 네. 그리고 우리가 또 좋아하는 어퓨근맨. 요 아론 소킨이 처음으로 썼다는 시나리오로 어퓨근맨을 찍으셨죠? 그렇죠. 미저리 전에 이제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도.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도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에 단역으로 나오셨다.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네. 그렇죠. 대통령의 연인이라는 영화도 연출을 하셨고. 그 이후로는 이제 뭐 영화를 꾸준히 하긴 하셨는데 우리가 잘 모르는 영화들이에요. 기억나는 거는 2000년도 중반에 네. 그 버킷리스트가 있죠. 그거 하나 조금 기억나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2010년에 플립이라는 영화를 각본 감독을 했는데 모르고 지나갔거든요. 이게 작년인가 올해 재개봉을 해가지고 많이 봤어요. 네. 재개봉이 아니지. 개봉이 늦춰. 지금 갖고 왔군요. 지금 가져가지고 그게 근데 생각보다 몇몇 명 봐가지고 좀 화제가 됐던. 그러니까 90년대 한창 장르를 가리지 않고 명작들을 찍으시던 분인데. 그래서 저는 로브 라이너 감독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감독한테도 철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90년대 이렇게 쫙 찍고 올라갔다가 그렇죠. 그 뒤에 이렇게 그냥 쭉 스르륵 하는 거 보면 네. 이스트우드 감독 같은 경우는 그쵸. 뒷심이 있게 쭉 하는데 네. 또 어떤 감독님들 보면 이분은 요 시기가 네. 이분의 전성기구나.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차이가 뭐지? 그럼 롱런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 거지? 그게 조금 궁금한데 맞아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이분은 몰리랑 만났다. 2000년대에 도박에 빠졌다. 이렇게 그냥 막말을 해봅니다. 아론 소킨이랑 지냈다니까. 건너는 만났을 수도 있잖아. 토비 맥가이랑 친구 먹고. 그러면서 토비 맥가이한테 막 연기에 대해 조언 듣고 막. 이 영화에 직접 출연하고 이러신 거 아닌가. 뭐 내가 하는 말 롬라이가 듣고 뭐 명예훼손 뭐 고소하겠어? 그럴 일 없으니까. 그냥 얘기해봤어요. 네. 네. 이거는 뭐 있는 거 아니고요. 돌아다니는 말 아니고 그냥 우째가 한 겁니다. 제가 한 말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2017년 충곡과 공포 감독을 하고 본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직접 하셨어요. 그러면서 굉장한 배우들을 데리고 찍으셨는데 이 영화를 내가 미국인이었으면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한 것과 완전히 다른 감상을 말했을 게 확실하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평론가들 평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김솜 씨 2개, 캐서린 비글로가 만들었더라면 이주연 씨 2개 반. 스포트라이트나 뉴스룸을 만들고 싶었던 것 같은데. 네. 완전 악평하냐? 이렇게까지 악평할 일이야? 그렇죠. 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좀 길게 쓰신 분들 좀 계신데, 어쨌든 별 3개 이상 준 분은 없고, 네. 네. 저는 그래서 충격과 공포가 저널리즘을 다룬 영화다. 기자들의 이런 걸 다룬 영화다라고 그래서 잘 나왔으면 스포트라이트처럼 나왔을까? 네, 나름 기대를 하면서 봤는데 네. 그랬다면 아카데미에서 막 시끌시끌 했었겠죠. 그렇죠. 네, 2017년 작품인데. 그러니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막 저널리즘 영화 요즘 근래에 많이 또 봐서 익숙해지기도 했고 뉴스룸이라는 또 걸출한 드라마도 있었고 해서 눈이 높아진 것도 있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왜냐하면 이런 일이 있었구나를 다큐로 보지 않는 한 영화화 했을 때 처음 접하게 되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을 텐데 훌륭하지 않다지 이걸 막 욕해야 되는 영화인가? 라는 생각도 슬쩍 들기도 하고 저는 조금 넘겨짚어가지고 이게 좀 전혀 말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저만의 개똥 철학으로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영화의 가장 큰 패착은 패착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연출일 수도 있는데 소대 자체
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굉장히 큰 대의를 가지고 있지만 네. 조짐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쵸. 그러면 아무도 안 아픈 기사거든. 그치, 네. 그치. 그러니까 아무도 안 아픈 기사를 쓸 때 대중이 반응하지 않아요. 굉장히 그게 중요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조짐의 대상이 명확하고 네. 그 조짐이라 그러면 그런데 어쨌든 뭔가를 이렇게 비판하고 하는 거에 대상이 명확하고 그게 조짐인지, 조짐. 조짐의 대상이 명확하고 그래. 그 조짐의 내용이 네. 사람들이 공감을 확 하는 것이면 사람들의 관심이 꽉 붙는데 대상이 약간 모호하거나 아니면 그것도 내 실생활에 닿지 않는 뭐 이를테면 4대강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만 네. 그리고 많은 돈이 들어갔지만 4대강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막 미친 듯이 반응하지는 않거든요. 나돈 침대 이런 거에 비해서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성적인 문제라든지 스포트라이트도 그러니까 그 면에서 놓고 보면 스포트라이트 그치, 같은 그치. 영화 있는데 맞아. 거기도 고군분투한 팀인데 맞아.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소재가 차지하는 영향이 좀 크지 않나 싶거든요. 맞네요. 거기는 피해자가 명확하게 딱 특정이 되고 그 피해자가 당한 게 내가 공감이 되고 네. 그리고 그거를 밝혀나가는 것이 이제 나중에 충격적이기도 하고 뭐 요런 이야기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전쟁이 훨씬 더 큰 그래도 훨씬 더 무서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이걸 그래서 내가 누구를 이렇게 부시 나쁜 거 알겠고 럼스펠트 얘네가 나쁜 거 알겠는데 그래서 노력을 한 것 같거든요. 그게 특정되는 방식으로 네. 그렇죠. 어느 한 사람을 찝어서 저는 그 시도는 되게 신선하다고 봤어요. 이걸 얘기를 어떻게 풀까? 안 그러면 다큐가 될 테니까. 그렇죠. 근데 한 명의 피해자를 선정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입을 시키려고 노력은 했으나 생각만큼 그렇게 소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거기 조금 더 덧붙이면은 어쨌든 이라크 전쟁을 치른다. 곧 전쟁이 발발할 것이다라는 것이잖아요. 이들이 결국 알아낸 사실이라는 것이.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지라는 부분에서 그 앞서 스포트라이트 말씀하셨지만 거기에는 뭔가 이제 카톨릭 안에 있었던 성추문과 관련된 문제들의 진실을 파헤쳐내겠다라는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것에 충실하게 이제 취재를 해 나가는 그래서 꽤 오랜 어떤 장기 취재의 결과를 이제 고심 끝에 그 저널리스트들이 내놓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좀 따라간다면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속보성의 뉴스거리 곧 전쟁이 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것 자체가 뉴스의 전부인 것처럼 되어버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미 뭐 역사적인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우리가 이 영화를 보는 것도 있겠지만 그 안에 영화 안에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에 대한 이 저널리스트들의 어떤 좀 애매모호한 태도가 영화 자체의 좀 매력을 떨어뜨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같이 해보게 됩니다. 확실히 그 차이가 있긴 하겠네요. 누군가를 겨냥한 게 아니다 보니 내가 어떻게 어느 정도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야 될지 애매하기도 하고. 근데 또 이 영화가 그래서 나쁜 영화가 아닌 게, 그러니까 야 그렇게 해서 막 여러 가지 어떤 애국주의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되게 균형 잡힌 시각의 이면 저면을 보여주려고 또 노력도 하다 보니 더 이게 희석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몰고 가지를 않아 나를 끌고 가지를 않고 하니까 그러니까 못 정한 느낌이 조금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부시 정부가 그쵸, 나쁘다. 그쵸. 오케이, 그거는 이제 구문이니까. 네. 그럼 부시 정부의 누구? 럼스펠트? 그럼 어떻게? 그렇죠. 를 가려다가 네. 약간 그냥 풀어버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나쁘다는 거야. 그래서 누가 뭐 어쨌다는 거야. 라고 하고 지나가고 그래서 사상사가 많이 생겼는데 슬프네. 근데 어느 포인트에 내가 그럼 분노하고 그렇죠. 이입을 해야 되지? 우리나라에서 내가 맨날 뉴스로 보던 사건이면 그렇지. 그냥 넘어갔을 것 같아, 다. 그러니까 알아서 감정이입되고 막 이게 됐을 것 같은데 이게 그래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겠다, 감독이. 아예. 그럴 수 있죠. 네. 굉장히 그냥 이치에 맞게 사실은 그냥 필요한 장면을 넣어서 잘 엮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남의 나라니까 우리가 딱 그만큼 이렇게 인이 안 되는 것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전쟁이라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은 우리도 다 알고 인류 보편적인 것에 대해 얘기하기도
하는 영화니까 여기서 아쉬움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애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싸우러 나가는 자원에서 나가는 이제 그린이라는 청년이 한 명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네. 이 청년의 태도는 굉장히 뭐 애국주의적인 태도인데 사실 그 안에 뭐 좀 더 들어가 보면 아버지 세대의 어떤 베트남 전쟁 참전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 후속 세대가 이라크에 가서 이제 또 싸우게 되는 그런 과정에 대한 꼬집음도 분명히 있는데 이 청년의 위치가 좀 애매하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또 다른 어떤 애국을 이야기하는 또 다른 인물들의 경우는 거기에 뭐 내셔널리즘이 너무 가미된 것 같다 그런 냄새가 너무 짙다라며 우려를 하고 있는데 애국에 대한 입장도 사실 감독이 명확하게 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다라는 인상이 좀 짙습니다. 야, 이거 저 많이 보시지도 않은 영화인데 소개하면서 벌써부터 너무 까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라크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방송에 또 이번 방송편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저는 이거 못 보겠어요. 만듦새가 너무 이런 거는 아니고 네네. 그냥 아쉬움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죠. 보실만은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막 스포트라이트 같은 수작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뭐 못 미칠 수 있어도 네. 그냥 목이 좋은 곳에 있는 식당이라는 것만으로 가볼 만한 기는 하다. 먹고 뱉을 정도는 아니다. 네. 좀 아쉬운 거죠. 그쵸. 여기서 정말 대박이 날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좀 아쉽다라는 생각인 거지. 이런 거지. 목이 좋은 데서 파는 돈가스랑 비슷하지만 슈니첼인 거예요. 근데 그건 그렇게 뭐야? 그냥 돈가스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슈니첼이라고 이름이 달라. 그래. 오스트리아, 뭐 독일 이런 데서 파는. 근데 뭐 돈가스야. 맛이 조금 다를까? 두께가 좀 있나? 튀기 똑같은데? 근데 먹어봤더니 맛이 그렇게 썩 나쁘지 않아. 근데 돈가스랑 내가 큰 차이를 모르겠어. 하지만 그 목 좋은 슈니첼 가게는 나에게 슈니첼에 대한 어떤 흥미를 자극했다. 그것으로 의미가 비슷하네. 있지 않나. 비슷하네. 라는 생각이 네. 드네요. 자, 그럼 어떤 분들한테 극장에서 보시기는 좀 어렵더라도 네.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하면 좋을까요? 이라크 전 혹은 뭐 부시 행정부에 대한 뉴스 자료 화면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어서요. 네, 당시에 뭐 그 강요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 그런 정황들을 조금 보기에 좀 참고를 하기에는 아주 뭐 유용한 레퍼런스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영상들을 좀 보는 재미가 있어서 뭐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뭐 푸티지 영상들을 보는 재미를 주는 영화이기도 하고 또 뭐 저널리즘 안에서 어떤 식으로 이런 전쟁이나 어떤 속보성 중요한 이슈들을 좀 취재를 해 나가는가를 좀 보여주는 면도 있어서 뭐 그런 요소들을 조금 한 영화 안에서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예, 보시는 데는 무리 없지 않을까. 배 감독님은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나라를 막론하고 보수 정권에 대한 약간의 반발심이 있으신 분들이 욕할 빌미를 주는 영화이기 때문에 약간 그냥 찌푸둥할 때 그런 분들을 찌푸둥할 때 보시면 이런 게 이 새끼들 역시 그렇지 욕하기 좋다 부시 욕하기 좋다 그리고 그렇죠. 막 이것저것 찾아보고 싶어질 수도 있어요. 그때 진짜 이랬구나. 럼스펠드가 무슨 얘기를 했던 거지? 이거 그런 거에 대한 시동을 걸기에 좋은 영화다. 이 영화를 자체로 보고 나서 내가 막 많은 걸 이렇게 느끼거나 알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그런 문제에 좀 관심이 있고 부시의 행정부에 대한 막연한 반감이 있던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네. 저는 취재의 과정들이 좀 실제로 그 뉴스 신문사 안에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이거를 네. 좀 더 얘기해볼 지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이제 2부 얘기를 하도록 하고. 그렇죠. 전문가의 시견으로. 저는 이 영화가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가 내 스타일이 아니다. 늘 아쉽다. 이거 다큐인데 조금 짜치기도 하고. 네. 이거 내 스타일이 아니야. 네. 뭐 그래가지고 좀 한 이런 문제의식을 내가 영화를 통해서 좀 가지고 싶은데 네. 나는 그래도 매끄러운 극영화를 더 좋아하는데 이게 좀 진중하게 다뤄줄 수 없어? 라는 거에 늘 불만이셨던 분들은 오히려 보시면 딱 좋겠네. 네,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막 그러지 말고 극으로 보기 편하게. 그치. 하지만 내가 알 수 있는 장면은 좀 다 넣어서 만들어 달라 하면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겠네. 그러니까요. 실제 푸티지 영상들이 막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감독 본인이 지금 연기도 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게 잠깐 그냥 우리나라로 한번 생각해봤어요.
대단한데? 이 감독, 대단한 양반인데? 네. 엄청난 자신감과 뚝심과 그렇죠. 신념으로 만든 영화네요. 이거는 막 뭐 대단한 흥행을 생각하고 만들었다기보다는 그래서 대단한 배우들이 막 참여하지 않았을까. 그냥 기록 자체로. 그렇죠. 근데 조금 다른 방식으로 네. 영화의 방식으로 좀 기록을 해놓는 시도도 좋지 않느냐라고 의미를 따져서 만들지 않았을까. 네네. 워낙 감독님이 그간 해온 작업들이 많고, 뭐, 네. 배우로든 연출가든 하면서 만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에 같이 작업했던 배우들하고 다시, 이번에도 좀 의기투합을 한 것 같고요. 원래는 알렉 볼드윈 배우가 이 감독이 한 편집장 역할을 하려고 했는데, 스케줄상의 문제로 거의 뭐, 촬영 직전에 하차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감독님께서. 알렉 볼드윈보다는 나은 것 같은데. 알렉 볼드윈 했으면 약간 안 붙지 않았을까요? 그러게. 네. 네. 공감이 좀 덜 됐을 것 같은데. 네. 알렉 볼드윈이 했으면 특유의 막 손짓 막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약간 신나서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게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네. 다른 결의 편집장이지 않았을까요? 네, 그래서. 네. 오히려 지금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알렉 볼드윈의 느낌보다는. 네네. 네. 자, 그러면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영화의 스포일러를 포함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에피소드에는 영화에 대한 스포일러가 엄청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난 말했어요, 분명히. 네. 근데 생각만큼 저널리즘 영화라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봤는데 네. 일부도 말씀드렸듯이 이 레시피가 그렇게 막 충격적이거나 제목만큼 충격적이지는 않아가지고 그렇죠. 네. 저는 약간 조금 그냥 심심한 느낌으로 좀 나오기는 했는데 저도 그랬어요. 그린 일병으로 딱 대표되는 이야기로 딱 수렴이 될 때 좋긴 했어요. 근데 옛날 느낌 나더라. 근데 약간 어표군만 같고. 그쵸. 네. 그리고 처음에 그치 뭐 저렇게 시작을 잘하네. 얘 얘기로 가서 계속 얘로 마무리되겠구나. 근데 처음에 얘가 대사를 하는데 그린 일병이 그 배우 잘못은 아니지. 그냥 연출이 그렇게 된 거니까. 처음에 이제 꺼내서 딱 읽으려다가 접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너무 준비된 말이잖아. 너무 대사고. 네. 그걸 읽으면 되잖아. 그렇게 써와서. 그게 즉흥으로 한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앞만 봐도.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약간 그런 것도에서 약간 예스럽다. 약간 예스러운 느낌이 시작할 때 딱 좀 있기는 했죠. 맞아요. 네. 90년대 느낌이 조금 네. 희한하게 근데 그런 게 묻어나나 봐요. 어쩔 수 없는 건가? 그렇게요. 저는 초반에 그 장면에 좀 너무 전형적이다. 사실 어떤 흑인 남성 젊은 청년의 전장에서 육체적으로도 뭔가 아픔을 이제 안고 살아 돌아온 그 사람을 딱 초반 첫 장면으로 등장시켜서 꽤 유려한 어떤 자신의 의견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특히 이제 앞에 있는 사람이 일어나서 선서하십시오라고 하니까 휠체어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방식 이런 것들이 너무 전형적인 어떤 미국 우리가 흔히 뭐 미국 영화라고 했을 때 보여지는 방식이라서 이거 좀 시작이 조금 덜컹거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연기의 부분도 사실 초반에 그 이제 프레스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신문사 안의 전경을 보여주면서 이제 뭔가 9.11 테러가 발생했고 이 상황들을 서로 막 주고받는 그 장면에서도 뭔가 배우들이 조금 아직 워밍업이 덜 된 듯한 인상이라서 이거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는데라고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오히려 그런 중간중간 실제 일어났던 일들을 딱 뉴스 클립이나 이런 걸 탁탁 적재적소에 집어넣어서 그걸 직접 보게 만드는 쾌감은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나머지 드라마 씬들이 그걸 약간 서포트하는 정도 차원으로 그냥 찍힌 느낌? 희한한 느낌을 받는 영화였어요. 좀 희한했죠. 그래서 편집도 오히려 그 뉴스 클립들이 언제 나와서 어느 문장을 얘가 탁 받아쳐서 얘의 어떤 굉장히 구라가 드러나게 한다던가 능구렁이스러운 그 표정을 보여준다던가 그러니까 실제 영상이 어느 타이밍에 나와야 되는지가 먼저 정해진 느낌? 나머지를 그냥 채우자. 아무래도 그랬겠죠. 네. 그러니까 고민의 지점은
조금 읽히더라고요. 요 내용을 얘기해야 되는데, 폭로를 하려고 노력했던 애들의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자체로만 얘기를 하면 재미가 없을 것이고, 네. 다큐멘터리 갔을 것이고, 네. 그러면 어떻게 끼우지? 삐스토리를 뭘 넣지? 그러다가 생각을 한 게, 그러면 피해 친구의 거를 중간에 계속 집어넣자. 네.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아쉬웠던 게, 이 친구가 갔다 와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라고 확 물으면서 추궁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내용이 뒤에 가보니까 약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요. 그냥 지뢰 밟아서 차가 터진. 네. 근데 그런 건 사실 전장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일 테니까, 그렇죠. 그걸 가지고 와서 도대체 내가 가서 지뢰를 밟게 왜 한 겁니까? 라고 따지기에는 그렇죠. 약간 요게 아구가 조금 덜 맞으니까, 맞아요. 얘가 안 가도 됐을 때를 가가지고 겪을 수밖에 없었던 조금 더 구체적이거나 설득이 되는 방식의 스토리가 있었으면 더 소구력이 좀 있지 않았을까 하는 맞아요. 아쉬움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를 본인이 직접 그렇게 얘기하게 할 게 아니라 뭐 그냥 저도 약간 비슷한 느낌을 받거든요. 얘가 말도 직접 할 수 없는 상황, 병상에 누워 있고 그 부모가 나라에 따졌으면 좀 더 설득력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얘가 거기 갔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라고 얘기를 하면 부모들 입장으로 자식이 자원해서 군입대를 하게 만든 이 나라에 대한 책임 막 이런 식으로 뭐 조금 갔으면 그나마 조금 내가 더 이해하기 쉬웠을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알고 갔잖아. 가서 뭔 일이 난 걸 여기 따지면 어떡해.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그게 두 가지가 같이 갈 수 있다라는 게 미국 영화에서 가능한 구조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국가를 위한 애국의 마음으로 자원을 해서 기꺼이 전쟁에 참가한다라는 것이 가능한, 그러면서도 동시에 또 하나 가능한 것은 돌아와서 국가에게 왜 이러한 것이 일어나게끔 했느냐, 왜 내가 이러한 피해를 입고 우리 가족이 이런 고통을 겪어야만 하느냐를 또 국가를 상대로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는 방식이 좀 미국 영화에서는 좀 가능하지 않나라는 미국의 어떤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에 충분히 부합한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맥락인 것 모르겠어요. 같기도 해요. 이건 뭐 어련히 네. 많이 생각하고 이제 짰겠습니까마는 저는 그 따지는 사람이 정책 결정 과정에 있는 누군가가 폭로를 하면서 따지거나 네. 뭐 이랬으면 그러면서 데려와서 사람들을 쭉 보여주는 방식이거나 이랬으면 오히려 그게 이렇게 서로 막 옥신각신 하는 거에 근거가 될 텐데 네. 피해 당사자 한 명이 나와가지고 그거를 책임 추궁을 하니까 네. 그러니까. 약간 번지수 잘못 찾은 느낌. 그쵸. 뭐 여기 아니고 저기 딴 데 가서 약간 이런 느낌이 나니까. 그러니까 그 그린 일병한테 걔한테 잘못했다고 우리가 하기 좀 그런 게. 그래서 그치 그렇잖아. 불쌍하니까. 그러니까 영화가 무한한 거예요. 약간 처음부터 무한한데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네. 저 생뚱맞았던 게 정말 화려한 캐스팅을 자랑하잖아요. 네. 롬 라이너 감독이 인망이 있으니까 꽉 짜인 라인업이 이렇게 나왔겠지만 그 아내와 옆집 여자가 왜 나온 거야 도대체. 앞만 봐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밀라 요보비치. 네, 밀라 요보비치가 나와가지고 좀 재밌는 대사가 있긴 했거든요. 우크라이나에서 똑같았다고. 물론 그때는 나라가 쪼개졌지만 이라고 할 때 요 말 한마디 딱 그렇지. 밀라는 그거 하려고 나온 거죠. 네. 근데 그 옆집 여자는 제시카 빌. 둘 다 제가 참 좋아하는 배우인데 나올 때마다 제가 기대하는 제가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어. 약간 네, 사실 여성 캐릭터가 너무 소모적으로 쓰인 영화여서 네. 저도 보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이런 배우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쓰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게 저도 민감해진 게 내가 모르는 그냥 배역, 그러니까 그 배역은 충분히 내가 모르는 사람이 나올 수 있는 배역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둘 다 또 액션 히어로였던 적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요원이야? 약간 이런 느낌도 들면서 혼자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하는데 너무 뻔한 역할인 거예요. 좀 아쉽다. 저는 그 취재를 그린 면에 있어서도 스포트라이트에 비해서 사람들이 열광하지 않는 거는 충분히 이면을 잘 보여준 것인지일까에 대해서도 취재원들을 열심히 따라가서 밤에 집에 가서 얘기를 듣고 전화 통화하는 거 말고는 네. 그걸 밝혀내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거에 대한
한 발짝이나 반 발짝 더 들어가가지고 보여주는 뭔가 다른 색다름을 기대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거는 이제 나오지는 않으니까. 예. 맞아요. 그래서 조금 심심해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스스로 서로가 반문하는데 약간 오그라들더라고요. 우리가 좋은 기자 맞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뭐 좋지도 나쁘지도 않게 하고 있으면서 왜 그래?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아니 왜 뭐 누가 뭐라 한 거 아닌데 왜 그래?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면서 좀 더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걸로 뭘 더 들어가고 싶지 않았구나. 이걸 빌미로 클립들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구나. 뭐 이런 게 좀 더 중요했던 것 같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저도 그 두 기자의 취재력은 전혀 보여지지 않아가지고 뭐 취재원에게 가서 이제 뭐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전화하는 그 정도지 그 이상 이분들이 뭘 하고 있는지가 전혀 보이지 않아서 굉장히 아쉬웠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감독님이 연기하는 편집장은 굉장히 어쨌든 데스크에 무게감을 실어주면서 가장 멋있는 역할을 감독님이 하고 계셔서 예, 멋있더라.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편집장이라면 그러니까 뭐 사실 두 기자가 어떤 취재하다가 일종의 협박성 메일을 받게 됐을 때 걱정하면서 이거 어떡하지 이러면 이제 편집장님에게 좀 보십시오 이런 게 왔습니다라고 하니까 편집장님이 거기서 딱 그냥 빨간 펜을 들고 오탈자를 수정해주는 그럼 그거는 다시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전달 맞아요. 아무 말 없이 다시 원고를 내밀어 버리는 그러니 이제 그걸 받아들인 기자들은 우리가 정말 바보였구나 우리 이런 자책을 하면서 돌아가는데 사실 뭐 실제로 그 편집장이라는 자리가 그런 역할을 하는 자리이기도 하잖아요. 어떤 외부적인 어떤 공격이 들어왔을 때 자신의 취재원과 이제 내부 기자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 위치이기도 하고 그 기사의 어떤 판단 뭐 중요한 소스들을 판단해내는 그런 능력들도 갖춰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게 이 편집장 캐릭터에서는 좀 그나마 다른 인물들에 비해 좀 보여서 감독님이 가장 좋은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걔가 자기 멋있으려고 저게 제일 멋있는 데서 자기가 다 하잖아 또. 그렇지. 이제 모아놓고. 트루? 뭐 이러면서 그 얘기. 가장 중요한 딱 하나의 질문만 하면 된다고. 막 얘기를 할 때 멋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멋있는 타이밍도 약간 이른 감이 있는 거예요. 좀 이르죠. 영화의 전체에서. 좀 일찍 하지. 이게 벌써 이러면 어떡해? 약간 이런 느낌? 그 약간 조금 객관적으로 뭔가 탁 이거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좀 뜨거운 상태로 만들어진 영화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지 않았나. 근데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네. 나이트 리더가 여러 회사들이 모여있는 그룹으로 나오는데 그 개념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얼핏 그냥 연합뉴스 같은 건가? 연합뉴스하고는 그러니까 통신사라고 나오지는 않고 이게 뭐 찾아보니까 나이트 리더가 2006년에 다른 기업에 이제 인수가 됐거든요. 근데 미국 제2의 신문 기업인 나이트 리더가 맥클라치 컴퍼니에 인수된다. 뭐 이렇게 얘기한 기사가 2006년 기사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신문 기업이라고 하고 그 밑에 신문사들이 이제 자회사격이겠죠. 채널들이 이제 쭉 다른 신문들이 있으니까 아마 이 신문 그룹 내에서 통신사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소스를 다 같이 이제 공유해가지고 같은 기업에서는 쓰니까 뭐 중앙일보 거를 JTBC가 뭐 같이 연계해가지고 뭘 쓰거나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있었던 것 같고 나이트 리더라는 게 아직 익숙하진 않으니까 뭐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나 뭐 이런 것처럼 익숙한 매체가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니다 보니까 약간 생소하게 느껴지는 면도 조금 있었을 것 같은데 영화 내에서도 뭐 나오죠. 네네. 우리가 주요 언론들은 다 저렇게 가는데 우리 혼자 이렇게 가는 게 맞냐 뭐 이런 얘기 하는 것들이 나오니까 아마 이 사이즈에 있어서 미국하고 이제 우리나라가 워낙 크게 차이가 있어서 우리하고 단순 비교해가지고 설명을 하는 건 조금 효과적이진 않은 것 같고요. 근데 아무튼 저는 보면서 이거 취재 과정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건 좀 아쉽다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스포트라이트의 경우에는 그 헐크 오빠가 뭐 안 쓴다고 막 가서 들이받고 맞아. 막 해가지고 언쟁도 하고 뭐 이렇게 막 하는 게 나오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조금 디테일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얘네는 너무 평온하게 다른 애들은 다 그냥
병풍이고 그러니까. 얘네 둘이 앉아가지고 사이좋게 오케이 농담 따먹기만 계속 하다가 그쵸. 전화 받고 어. 뭐 그 정도 그러니까요. 찾아가서 그냥 얘기하고 네. 그래서 막 여자친구랑 연애 잘 돼 가는지 추이를 막 궁금해하면서 그것까지 곁다리로 넣어가면서 네. 그래서 갑자기 생뚱맞게 소시지 햄버거 파티 막 물론 거기서 이제 어떤 얘네가 어떤 모욕을 당해야 되는지 내가 알겠는데 언제 또 저렇게 됐대? 약간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하여튼 신기하네요. 디테일에서 조금 아쉬움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어떤 게 있나요? 너무 이르게 나온 첫 질문. 연설하는 장면. 편집장의 연설 그렇죠. 장면이. 그게 이 영화의 뭐 핵심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쵸. 제일 감동적인 부분이니까. 네. 네. 너무 인상적인데 이제 뭐 할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 나게 만든. 그리고 저는 좀 또 궁금한 게 있어요. 그 토미 리 존스가 분한 네. 그 굉장하신 분. 네. 뭘 한 건가? 이 영화에서. 많은 걸 했죠. 근데 주인공 2명 기자 콤비는 항상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취재도 같이 하고 마음도 하잖아요. 근데 토미 리 존스는 편집장과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확하게 안 읽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나서 그럴 수 있겠네. 정보를 듣고 뭐 한 건 알겠는데 그게 어떻게 뭐가 된 거야? 약간, 그거는, 그러네요. 그거는, 뭐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겠네. 일종의 대기자예요. 대기자. 굉장히, 날리던. 네네. 네, 뭐 이렇게, 그러던 기자가, 네. 취재원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 번만 이제 같이 합시다. 해가지고 설득해서 이 사람을 데려온 거죠. 네. 그리고 이 사람 자체도 전쟁이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네네. 그리고 이 사람에 동조하는 정부 관료들, 익명으로 하기를 원하는 정부 관료들도 있는 상황이고. 네네. 그러니까 취재원 한번 가동해 주세요. 우리만 하긴 조금 빡세니까. 그럼 잔발이 둘이서 돌아다니면서 막 물어와. 그러면 이게 전반적인 방향이 어떻게 가는지. 네네. 뭐 이런 거를 앉아가지고 노인네 둘이서 이제 방향을 도와주는, 코치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지고 오면 확인을 해야 되잖아. 그쵸.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되니까 그 컨펌을 자기가 가서 이제 뭐 타이 식당에서 만나서 하기도 하고 네네. 전화로 하기도 하고 그런 걸 이제 해주는 역할인 거죠. 네. 그게 그러니까 얘네가 해온 걸 가지고 자기가 가동할 수 있는 저 윗선을 만나서 확인한다. 그렇죠. 컨펌 받는 작업이었군요. 그렇게 보면 이제 팀이란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둘도 그렇고. 근데 네. 사실 둘이 그렇게 막 같이 다닐 수도 있는데 둘이 그렇게 짝으로 막 같이 다닐 필요가 사실 그러니까 저도 기자들한테 약간 어색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토미 존스 편집장이랑 이렇게 하는 거 알겠는데 같이 뭘 하는 느낌이 아닌 거야. 네. 이 네 명이.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둘이 또 너무 붙어 다녀. 한 명씩 만나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디 해러슨이 가서 막 싸울까봐 말리러 갔나? 왜 둘이 계속 같이 다니지? 이런 생각. 영상 기자, 카메라 기자는 페어로 이렇게 뭐 방송 기자들은 다니긴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그쵸. 그냥 방송 기자들도 팬 기자라 그래가지고 취재하는 기자들은 따로들 다니거든요. 그리고 네. 그게 이제 스포트라이트에는 꽤 잘 나왔어요. 네네. 본인이 다니면서 네. 가지고 오고 맞아, 또 그게 팀에 오면 어떻게 협업이 이루어지고 맞아. 하지만 여전히 각자 간의 특종에 대한 네. 이 긴장감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방향을 해주는 데스크나 뭐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역할도 있고 그게 잘 묘사가 됐는데 여기서는 뭘 하는지는 해본 사람들은 알겠는데 그게 이제 잘 묘사가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스포트라이트랑 시스템이 다른가? 약간 이러면서 얘는 따로 만나네? 얘는 또 같이 다니네? 여기서 굳이 얘기하자면 둘이 한 팀인 건데 그러면 둘이도 각자 가져온 게 있을 거고 네. 그걸로 약간의 이견도 있을 논의를. 거고 맞아. 뭐 그러면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와일드카드잖아요. 와일드카드하고 그럼 팀이 이루어질 때는 보통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네. 둘이서 헤매고 있을 때 얘가 딱 뒤통수를 쳐서 역시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맞아요. 그게 이제 최종단에 들어가서 어쨌든 그래도 판단은 편집장이 하니까 네. 얘기를 막 해주면 그걸 또 가르마 타가지고 판단을 해서 가는 게 있을 거고 뭐 이런 걸 그릴 수 있는 것들이 맞아. 충분히 있었을 텐데 그게 잘 드러난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요. 그런 건 좀 아쉽긴 하죠. 사실 그래서 다른 언론사들이 다 한마음으로 뻘소리 하고 있을 때 자기들이 진실을 밝히려고 유일한 횃불처럼 활약하던 시기를 그린 영화잖아요. 네. 근데 회사 너무 평온해. 그래서 좋은 회사인 건가? 아니면 다들 그냥 점잖은 건가? 여유가 넘치는 건가? 약간 왜 이렇게 조용하지? 회사가? 약간 네. 가풍이 저런가 저긴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조금 어색한. 저는 인상적인 장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빨간 펜 등장하는 그 장면이랑 그 또 편집장이 기자들이 취재해온 노트 1위네라고 해서 뭔가
타임테이블을 아마 맞춰봤겠죠. 아니면 뭐 네, 네. 팩트를 체크를 하면서 고심고심해서 이거다라고 내미는 그런 장면들이 조금 그나마 좀 살아있는 캐릭터처럼 좀 보였고요. 아니면은 그 조나단, 그러니까 우디 해럴슨이 같은 그 조나단이 원래는 집에서 신문을 구독을 했는데 다른 신문사 다 지라시다라고 하면 이제 아내가 신문을 끊었다라고 해서 새벽에 이제 어떻게 됐지 이러면서 속옷바람으로 옆집에 가서 옆집 네. 신문 온 것을 슬쩍 이렇게 살펴보고 뭔 큰일이 터졌구나라고 하는 그 표정 같은 게 좀 이 거대한 거구의 남성이 그 새벽부터 얼마나 이거 기다렸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유머러스한 장면 중에 하나라서 네, 그런 장면도 좀 기억에 나네요. 그렇죠. 맞아요. 그 편집장에 이렇게 고쳐주고, 역시 편집장, 둘이 티격태격하고 하는 게, 진짜 뭔지 알겠는데,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캐스팅을 10살씩 많게 했다, 지금. 얘네를. 이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둘이 그냥, 약간, 조금 더 어린 배우들이 했으면, 뭐 하려는지 알겠는데, 이게 너무 둘 다 베테랑 같이 보이는데, 이 둘이 저런 연기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의아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이 영화는, 적정거리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저희 집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제가 얻어야 될 키워드는 다 이렇게 메모에 뒀습니다. 이 영화가 만약에 책이라면 저는 알라딘 중고서점에 팔면 됩니다. 네. 이렇게 발췌해서 메모는 끝냈고, 네. 알라딘 중고서점에다. 네. 굳이 정평님은요? 제가 갖고 있을 필요가. 네. 충격과 공포는 멀리할수록 좋다. 야, 그렇군요. 네. 그렇죠. 그렇지. 가까이 있을 필요가. 그럼요. 네. 저는 굳이 이거를 따로 파일로 치자면, 지난 시간에 이제 두 분이 파일로 얘기했으니까, 폴더 파일 이런 걸 얘기했으니까, 내 하드에다가 저장할 필요 있겠나. 그래요. 넷플릭스 왓챠 이런 데 뜨겠지. 그렇겠죠. 그러면 보면 되지 않나. 맞아요. 제 하드의 용량을 비워가지고, 거기다가 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다른 영화도 많으니까. 맞아요. 조금 아쉬움이 저는 이제 좀 있었던 영화인 것 같고, 다만, 말씀드렸듯이 그 시도는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있었던 일을 풀어내는데 다큐멘터리의 형식이 아닌 극영화 형태에다가 이걸 녹이는 시도. 그거는 굉장히 참고할 만하다. 맞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한번 활용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진짜 그게 파괴력이 있더라고요. 화면들이. 네. 국방장관이 있었고 걔가 바뀌었고 그리고 막 전쟁한다 하다가 결국 저렇게 했었고 하는 게 생각이 나면서 근데 내가 먼 나라 얘긴데도 얼굴을 아는 사람들 이름 한 번씩 들어본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데 그게 정말 적재적소에서 탁탁 나오니까 느낌이 되게 있는데 이걸 자국민들이 이걸 봤을 때 진짜 이게 뭐 재밌다 재미없다의 느낌이 아니라 우리 사실 이랬잖아 이걸 까먹으면 안 돼 라고 하기에 굉장히 가치 있는 이야기겠다 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걸 잘 만든 다큐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던. 네. 감독님의 의도는 10분 이해가 되고 뭔가 하고자 하는 방향은 아주 명확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 결과물이 사실 좀 아쉬움이 남아서 조금 아쉬움이 있죠. 네. 그렇지만 한번 보실만 합니다. 맞아요. 너무 못 만들어서 막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충분히 한번 보실만 하니까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다음 주에 명당 이제 본격적으로 추석 연휴가 시작되면 추석 연휴에 개봉하는 안시성, 명당, 협상 다 할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정재평론가님 모시고는 명당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고 오늘 순서는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